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거랑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거랑 시사적인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 뭐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큰 방향성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거시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거 말고,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낸스하고 관련해서 하는 뉴스들도 있거든요. 암호화폐 장세가 어디로 갈 건지에 관해서.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약간 이것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측면이긴 한데, 모건 클릭이라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 금융 파이낸싱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그 양대 어떤 그 암호화폐 금융 파이낸싱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폼플리아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모건 클릭의 대표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보라고 딱 이렇게 말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대요. 그러면서 구글이 지금 보면 은행 어카운트 계좌에 관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계좌를 내가 구글에다가 이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은행 계좌를 그냥 본인들이 그냥 제공을 하겠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지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론지어서 말하면 기술적인 어떤 그 회사들이 결국엔 은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글이 시티은행과 제휴하여서 당좌 계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 전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구글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은행이 실제 지점을 넘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데 시티그룹의 어떤 그 책임자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대요, 지금 보면. 근데 더더욱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페이스북도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살짝 뒤로 빼면서 페이스북 페이에 관해서만 일단 앞으로 밀어놨는데, 결국에는 그 페이스북도 20개 다른 회사와 함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아직 의회에서 승인 나지 않았지만.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8월 달에 애플이 골드만삭스하고 제휴해서 신용카드를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하고 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네이버가 라인하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인터넷 뱅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 트랜잭션에 만약에 블록체인이 개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지금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시장하고 나중에 그 경계선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뉴스이긴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낸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창퐁자오가 이거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게 기사화돼서 나온 건데, 180개 정도 되는 어떤 그 커런시들 있죠. 지금 보면 암호화폐들. 그 자기네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그 어떤 그 코인들을 지금 보면 우리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바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플랫폼을 제도화시켜서 만들겠대요. 재정비하겠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야, 이 별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냥 접근한다. 근데 중간에 비트코인 마켓도 분명히 있어. 비트코인 페어되는 데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페어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야. 그죠? 근데 BTC 페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각 거래소들이. 그리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지금 보면 바이낸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이면, 현금으로 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 얘기인 즉슨, 결국에는 탈비트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원하고 원했었던 탈비트화 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거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폭락을 한다거나 폭등하거나 이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지금서부터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탈비트화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비트코인과 개별적으로 차별화 장세해서 그 각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펀더멘탈이 분명히 있다면, 프로젝트 로드맵이 현실성 있고 지금도 실행 중이라면 차별화 장세에서 분명히 수익률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좀 약간 제가 봐서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리플이라는 행사가 원래 보통 있으면 이제 급등을 했었죠. 리플이랑 코인이. 근데 보면 이번에 스웰이 끝난 후에도 지금 보면 급등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갑자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리플 코인에 관해서 갑자기 소개를 하네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 리플 코인은 다른 디지털 커런시와는 좀 틀리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리플 XRP에 관한 소개글을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게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행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업비트에서 익명성 코인을 상장 폐지할 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뭐 그랬었죠. 얘는 오히려 소개를 했었죠. 지키시나 막 이런 거를. 근데 이번에도 개인들은, 지금 보면은 개인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은 야 스웰도 끝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무슨 이런저런 기사거리 많은데 XRP 코인? 별 볼 일 없어. 이게 현실성 있을까? 1억 개나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가격이 오를까? 이렇게 의구심을 던질 때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나섰을 때는 분명히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같이 마음속에 아마 이러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리플 코인을 갑자기 딱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막 트윗을 할까요? 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했었던 익명성 코인들을 바이낸스에선 오히려 커스터디 서비스 스테이킹 하는데, 그리고 선물 시장에 그거를 대입을 시켜줬어요. 리스트업 시켜줬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그런 코인들에 관해서 본인들이 추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리플 코인 같다 그래. 근데 리플 코인을 지금 블레임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분명히 크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가서 패닉한다, 이 시장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기관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왜 갑자기 리플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는 또 여기 나와 있는 사진같이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를까 내릴까, 여기서 우리 양 다리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우리는 결국에 방향성을 못 잡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시장 망할 거라고 해서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이 지금부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견해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결국에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바라봐가지고 그냥 이 시장을 그냥 접고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사진을 보면서 중국에 보면 웨이보라는 어떤 그 매스미디어 계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가. 근데 여기에 폴로니엑스가 계정을 하나 등록을 했어요. 바이낸스도 웨이보에 계정 등록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웨이보에 얘네가 이제 폴로니엑스가 한 가지 뉴스를 던져요.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제 지금 보면 서클사에서 폴로니엑스가 분리 독립되면서 폴로니엑스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예전에 저스틴 선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네 인수 안 했었다. 근데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웨이보라는 계정이 만약에 중국 시장에 오픈이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에 분명히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위주로 이게 원래 운영됐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서클사가 기존에 있을 때는. 서클사를 만든 거는 골드만삭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또 중국 자본이 또 폴로니엑스에 개입이 되네.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 바이낸스 US가 또 진출이 됐어요. 거기다가 시카고의 락데일에 비트메인이라는 어떤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또 거기 진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장을 또 건설을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면이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문제도 이 폴로니엑스 저스틴선이 인수한 거에 관해서도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 던져서 말씀을 한 가지 이제 드리고 뭐 이런 뉴스는 하도 흔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뭐 희망회로 돌리려고 나오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그냥 말씀드릴 건데 스위스의 어떤 그 소매 상점들이 6만 5천 개나 되는 어떤 그 소매 상점들이 지금 보면 그 비트코인을 추가시킬 거다. 페이먼트 하는데 추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원, 스위스 금융감독원에서 세바라는 그 어떤 암호화폐 거래 은행을 승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거기서 5개 되는 코인을 이제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거기서 뭐 자산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고 어쨌건 뭐 비트코인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2023년까지 2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거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게 실현이 되면은 예전에 이제 세그윗도 있었고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실현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비트코인 캐시로 뭐 결제를 한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속도가 훨씬 빠르죠. 비트코인보다는. 근데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우리 결제를 하고 기다리는 페이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장에서 점원도 예를 들어서 결제를 기다려서 받고 손님을 보내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안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근데 결국에는 2023년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완성이 돼서 결국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25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한화로 했을 때 3억 정도라고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단 라이트닝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황상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윌리 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트위터를 해서 암호화폐를 분석한 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빅데이터나 이런 거 갖다 객관적인 자료 갖다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얘기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코인마켓캡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떤 그 코인들이 4,978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50개 정도 되는 코인들이에요. 근데 볼륨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게 50개 정도 되는 거지 나머지 지금 보면 4,978개 중에 이 50개 빼고 나머지들은 볼륨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고 거래량이 있어야 내가 그거를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 그래프의 크기랑 이제 가만히 보시면 돼요. 볼륨량이 있고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코인을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워. 그죠?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에서. 자,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XRP, 트론, 네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SV, 대시가 있고, 큐텀, 그리고 스텔라 루멘, USD 코인, 그리고 팍소스 스탠다드,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모네로, 스테이터스, 코스모스, 온톨로지, 체인링크, 트루 USD, 지캐시, 알고랜드, 베체인, 후오비 토큰, 도지코인, 오메이세고, 그리고 카르다노, 그리고 ABBC 코인, 그리고 비트토렌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어터니티, 아이오스트, 바이텀, 그리고 리프 토큰, 그리고 스와이프, 테조스, 퀀트, 크립토닷컴, 홀로, 디크리드, 제로엑스, 엔진,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넥소, 웨이브즈까지 만 볼륨이 있는 거고 지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봤을 때 좀 약간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종합적인 거를 잘 판단하시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추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이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상황이 볼링 웨지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8,600달러까지. 그러나 볼링 웨지 형태가 거의 완성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도 되게 농후하다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방으로 가봐야 얼마 안 갈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그러니까 매집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내일이 이제 15일이죠. 1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5일 오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밤 정도가 되거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내일 진행이 돼요. 예전에는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 뭐 시세 분출이 있거나 시장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막 이랬었는데,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이면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것도 시세가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전반적인 알트코인들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드포크가 있다는 거를 말씀 또 드리고, 자, 이건 시사적인 내용인데, 이 뉴스가 제가 아침에 밥을 먹다 봤는데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제 채널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다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까지 내린대요. 예전에 65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60세로 내렸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50세로 내리겠죠. 이 얘기가 뜻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택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야. 주택 보급률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과잉 공급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택 시장이 회전율이 되게 좋고 유동성 공급이 충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면 주택연금에서 이런 정책을 지금 나이를 이렇게 5살이나 내리지 않았겠죠. 근데 주택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를 보호하기, 프로텍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5살을 가입 연령을 5살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주택이라는 데 자기 자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 한 80% 이상은 부동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는 사람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머리 노란 친구들은 주택 시장보다는 좀 약간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보험이랑 펀드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제 에이시안들,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은 물리적인 거, 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주택 시장이라든가 금은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경제가 무너지는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미리 지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지금 암호화폐 장세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뭐 주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 부동산 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뭐 이러신 분 저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마음을 정한 게 주택시장에 관해서 베팅해서 주택 보급률을 늘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상한제까지 지금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그 제한하는 법령을 되게 타이트하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재개발, 뭐 재건축 그런 어떤 그 협회를 만들기도 되게 힘들게 지금 해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뭐 암호화폐가 좋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자영업이 좋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글쎄요. 뭐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낮다고 판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미 뭐 2016년에 이 시장이 괜찮게 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지금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제분들 좋은 결과들 다들 가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